1762년생으로 경기도 광주군 와부면 능내리 소위 말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난 두물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생님은 15살까지 고향에서 살다가 15살이 된 해에 한 살 많은 정혜완, 그때 당시 강원도 병마절도사 딸 애동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선생님 집안은 사실 거기가 우리가 말한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농사도 없고 또 부도 없고 그래서 생활이 여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처갓집 도움을 받아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살았던 곳이 명내동입니다. 명내동이 지금으로 말하면 명동이죠, 명동. 그러니까 명동 성당 있는 근처에 남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선생님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서 아버지 임지에 다니면서 그 임지 따라서 아버지에게 글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 변화가 많았던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러 가지 문물이 있었습니다만은 선생님 집안은 또 선생님과 같이 당시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천주교를 믿었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가 사실 이렇게까지 되게 된 동기는 다산가의 공이 컸다고 봅니다. 세계 천주교 역사상 신부가 들어오지 않고 천주교가 성립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머니가 해남 윤씨이죠. 어머니 밑에 삼남 일녀가 태어났는데 큰형님은 어령남씨 어머니 돌아가시고 두 번째로 얻은 어머니가 바로 해남 윤씨입니다. 그래서 다산은 그런 자찬 묘지명에 그런 이야기를 써놨죠. 나는 많이 해남 윤씨를 닮았다. 그 겉만 닮은 게 아니라 속도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산은 물밀듯이 미뤄온 천주교를 믿으면서 그때 당시에 집권당이었던 노론, 사도세자로 인해서 시파, 벽파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다산은 사실은 이모년 1762년생인데 그때에 그 사건이 일어났죠. 5월 달에 사도세자가 7박 8일에 영조 아버지의 손에 있어 두지에 갇혀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죽죠. 그게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노론 벽파들이에요. 그래서 다산은 노론 벽파에 의해서 견제를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다산은 당색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누구하고도 잘 어울렸고 그걸 가장 싫어했던 것인데 조선 사회가 아주 못된 버릇이 지금까지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진짜 그것은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은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파 싸움,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노론, 서론, 소론, 시파, 백파, 공서파, 신서파 이렇게 나눠져서 주구장창 싸운데 백성의 삶은 전혀 돌보지 않고 양반들 자기들 밥그릇 싸움한 이 세상이야말로 다산이 살았던 세상입니다. 다산은 21살 때 천주교에 입교를 하고 23살 때 초시를 갖게 됩니다. 그때 초시란 것은 알다시피 과거 시험에 초시와 대과가 있는데 초시는 알다시피 학업 관리와 대과를 보기 위한 자격시험입니다. 그건 성균관 대학에 5년 동안 수업할 수 있는 자격시험입니다. 다산은 그때 초시를 합격해서 정조와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정조가 사실 다산을 높이 보고 다산을 애꼈던 부분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5월 달에 죽고 다산이 6월 달에 태어나서 그런 인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 학자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산은 6월 달에 태어났지만 다산이 갖고 있는 영민함은
천재성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독서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면서 초시에 아침 저녁으로 강학을 하는 정조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쪽지 시험을 통해서 다산의 시험을 실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는 다산을 눈여겨 봤습니다. 그 쪽지 시험을 통해서 다산을 높이 평가해서 앞으로 조선의 재상이 될 제목이라고 그렇게 찍었답니다. 어쩌습니까? 세상살이가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을이 깊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론들의 눈에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론은 지금도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야 되고 여당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남인한테 정권을 뺏기고 다산한테 재상을 줘본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주도권을 못 잡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에서 다산을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 된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려서 다산을 천주교가 믿었다는 내용으로 다산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산은 28살 때 대과에 장원 급제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조는 조선을 개혁해야 되는데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산을 곁에 두고 선발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산은 정조로부터 안 받아본 상이 없고 안 받아본 선물이 없고 안 받아본 책이 없을 정도 또 안 먹어본 별식이 없어요. 별식은 잘 알지만 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 음식을 준비해서 다산을 가만히 불러서 대접하고 했던 그런 다산과 정조의 관계입니다만 군신 간의 관계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산은 사실은 스승이 있다 하면은 정조입니다. 우리나라 27대 왕 중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정조입니다. 정조는 할아버지로부터 제왕학을 충분히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 세종 이야기인데 세종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와 형님들이 만들어준 왕이었던 것이에요. 그렇듯 다산은 개혁해야 되는 조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아버지의 묘가 있는 영조의 사도세자 묘를 수원을 옮기잖아요. 수원을 옮겨서 그 수원에 행차를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가는데 건너야 할 강이 있는 그 강이 한강이잖아요. 한강을 아주 쉽게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국왕의 행차가 여러분 지금 대통령만 해도 뭐 대단한 거지만 그때 국왕은 제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한강을 건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배다리를 설계하고 놨던 사람이 다산정략. 다산정략용은 사실 토목공학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몇 개 주면 몇 개 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천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수원 화성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또 정조가 사후에 살아가는 그 상업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수원인데 수원에다 화성을 짓지 않습니까? 그 화성을 질 때 화성을 짓는 시설도 설비도 설계도도 다산에게 맡깁니다. 다산은 건축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산의 천재성이 거기서 또 한번 발휘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에 2007년도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건 수원 화성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제일 유네스코에서 높이 본 것은 인문사상입니다. 인문학적 사상인데 수원 화성을 질 때 당초에 10년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10년을 개혁했던 것인데 다산이 이것을 지으면서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실명제로 여기서 여기 구간은 전라도 전라도 국민 백성들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경상도 백성들이 이렇게 띄어서 실명제로 지선해서 반드시 그 부역을 나올 때 우리나라의 형태에서는 전부 다 무임금이잖아요. 네. 무임금인데 다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산은 정조에게 건의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 건의를 해서 임금을 지급했는 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높이 유네스코에 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을 짓으면서 실명제 하면서 임금을 주고 짓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2년 반 동안에 다 짓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조가 다산에게 대단한 고마움을 느껴서 건물이 완성된 대로 다산을 불러놓고 그 칭찬을 하죠. 기아가 그 설계하고 감리를 해서 수원화성이 약 4만 양을 전략했다. 그렇게 합니다. 4만 양이 얼마나 된가는 지금은 한사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중에 또 다산은 거기서 도르래 원리를 찾아서 기중기, 거중기, 지금은 하면 크레인, 농로, 구르마, 독을 실으나 그때 당시 겨울에 공사하면 얼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돌을 짓다가 딸려가서 죽고 그랬습니다. 큰 돌을, 무거운 돌을 다산은 전부 다 그런 기계로 도입해서 옮겼다는 부분은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유네스코에서 크게 높이 사는 그런 부분에서 2007년도에 18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군사 시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됩니다. 다산이 지은 곳마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산은 여기서부터 또한 정조로부터 큰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쁜 짓거리 한 사람이 또 이쁜 또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산을 그렇게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의 신임이 높아질수록 은총이 깊으면 깊을수록 시기와 질투는 더 커진 겁니다. 노론들은 아주 독을 쓰고 다산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호해주고 보호막이 됐던 정조가 1800년대 탈칵 죽습니다. 그래서 노론에서 때는 이때다. 그래서 영조의 계비, 영조가 상처를 했어요. 그리고 이 계자가 이을 계자입니다. 이어서 얻은 왕비예요. 왕비가 그때 영조가 62세고 정순왕이 12살입니다. 아, 그러신가. 5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 계비가 생산을 하지 못하고 정조가 죽자 왕이 됩니다. 궁중의 어른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었던 순조의 정사를 관여하는 수렴청정에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정순왕이 노론의 벽파들이에요. 경족 김씨들입니다. 그래서 노론들의 일환으로 다산을 천주교를 믿었다는 내용으로 탄핵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은 천주교를 믿을 때에 세례를 받았죠. 요한입니다. 세례명이 요한이고 그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죠. 그 요한이. 그리고 우게 그 신유사옥으로 1800년 1년에 돌아가신 마우계 형님, 그 형님은 뱃을 안 했습니다. 야인으로 있었습니다만 정약종 거기는 아우구스티노요. 성인 이름 세례명입니다. 그리고 흑산도로 유배 가서 자산오보를 썼던 정약전 거기는 안드레아 거기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산에게 누나가 한 분이 계셨어요. 누나가 계셨고 누나의 남편 되는 매형 이승훈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이승훈 아버지가 이영옥인데 이영옥이 그때 당시에 강진 저 현감 명단을 강진 현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형이네. 예, 매형인 저 아버지 이승훈의 아버지는 강진 현감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이승훈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 북경에 있는 북동 성당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행사로 따라갑니다. 옛날에 사행사로 따라가면 그 보좌관 같이 그 자제공간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따라갑니다. 그때 따라가서 선생님이 북동 성당에 가서 프랑스 신부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중국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승훈입니다. 그래서 이승훈이는 세례를 거기서 한 달간 교습을 받고 이승훈이가 아까 다산에 사이제 다산의 매형대제. 매형 그러니까 매형. 사이제 일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이승훈이는 거기서 세례명을 받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그라몽 신부한테 받습니다. 그라몽 신부한테 받는데 그라몽 신부가 이 사람은 조선의 믿음의 반석이 돼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이라 해서 베드로라고 지어줍니다. 그래서 집안이 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우리 역사의 가장 아주 익사이팅한 인물이죠. 큰 형님의 사이죠. 큰 형님은 천주교를 안 믿는데 거기 이제 작은 아버지들이 다 천주교를 믿으니까 거기 또 하나의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있죠. 황사영 백서 사건이 1801년에 일어나죠. 황사영이 알다시피 17살에 철시의 장원급제예요. 그 천재예요. 그 집안에. 그런데 여기가 나이가 어려워서 옛날에 20세가 안 되면은 임명을 못 해요. 그래서 3년 동안 더 참고 있으라가 이제 그새를 못 참고 천주교에 기해서 작은아버지를 모시고 명도회를 만들죠. 그때 이제 중국서 오신 신부가 누구예요? 그 신부 보좌관 역할을 하는 내용이죠. 거기에 황사영 백서 사건에 연루돼서 다산이 1차 유배 갔던 1801년에 유배 갔던 1800년도에 유배 갔던 데가 포항 장기현이에요. 장기현에 와서 거의 한 9개월 살다가 황사영 백서 사건이 터지니까 여제를 추궁하기 위해서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잡아들여서 서울로 데리고 압송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무죄요. 근데 무죄를 석방해 준 게 아니라 천주교를 전파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강진으로 유배를 차게 되고 형님은 흑산도로 유배를 차게 되고 정약종은 신유사후로 참수시킵니다. 이런 속에 다산은 1801년 10월 23일 날 해가 질 무렵에 선문안을 도착해서 선문안에서 강진 동원을 향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동원 자리는 강진 군청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그 군청 자리인데 그때의 강진 현감이 이 안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묵이라는 사람이 노론의 백파예요. 서울 한양서 배설을 하다가 사실 다산이 취조받을 때 기록관이었거든요. 그 노론의 백파에 기획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만 더 역사를 연구하고 자료를 모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산을 여기 왔을 때 누구 하나도 내다본 사람이 없어요. 원래 오면은 아전을 내보내서 인수인계를 해야 돼요. 그러고 배소 유배지 배소를 정해야 됩니다. 확정하고 거기를 죄인이니까 못 도망가고 거기 확정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나와본 사람은 도와주면 그 영감이 아주 혼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 내다볼 사람이 없었던 거지. 다산은
성을 짓는 데는 일각이 있죠. 수원성도 지서버려. 어느 성이든지 강진은 읍성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성인데 동쪽에는 동문이 있습니다. 네. 동문이 모든 걸 출입합니다. 거기서 죄인도 거기서 들어오고 거기서 세금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 매맞을 놈들도 거리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 주막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배는 고프지 피곤하지. 그래서 동문 주막으로 걸어갈 때 그 동문 주막의 노파가 주모가 밥을 주면서 그 방 자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타선생이 눌러 앉아서 산 세월이 4, 5년 됩니다. 그 사이제에서. 네, 사이제. 사이제에서 4, 5년 된데 선생님 가장 미안 배설 중에 하나가 아전이라는 배설이 있어요. 배설은 아닙니다만 아전이라는 사람은 계속 미워해요. 네. 경상도와 전라도와 충청남도가 아전 등살에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아전이는 알다시피 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을 보조한 그는 무급 돈을 안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예, 돈을 2배로 받습니다. 자기 목하고 같이 현관 뭐 현관 목하고 그러니 그 사람들 살 수 없죠. 그런데 알다시피 아전은 또 세습이에요. 세습. 그런데 이제 다산 스님이 주모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6개월 동안 밖에를 나오지 않습니다. 사이제에서. 자기가 서울에서 그래서 주상하고 임금하고 같이 맞상하고 이야기하고 정책을 논하고 그런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 주막에 옛날에 주막이란 것을 알다시피 술도 팔고 밥도 팔고 잠도 자고 그런데요. 예,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거기 와서 애상술 장부 그 여자가 이제 문명이었던 모양이더라고. 이렇게 그걸 몰랐어. 그래서 애상장부를 정리해주고 식객노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타산이 그 주모가 보기에 따가해서 강진의 아전 자식들을 한 7, 8명을 가르쳐. 데려다 주고 교육시켜서 밥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가르친 것이 그 서당을 연 것이 사이제예요. 사이제란 것은 4가지를 마땅히 하는 집이다.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한다. 처당을 영. 그래 사이제죠. 사이제란 것은 생각이 막지 않으면 막게 해라. 생각을 맑아야 한다. 몸 외모를 바르게 해야 한다. 옷을 바르게 입어야 한다. 말은 무겁게 해야 한다. 행동은 또한 적게 해야 한다. 아니 행동은 무겁게 해야 되고 말은 적게 해야 한다. 이런 4가지를 마땅히 하는 집, 마땅할 의자를 써서 사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의제에 그 현판을 붙여놨습니다만은 그건 다 선생님의 글 중에서 친필을 집자해 놓은 거예요. 모각해서 집자해서 모각해 놓은 거예요. 네. 선생님 글씨예요. 아, 그래요? 글씨가. 그래서 선생님 글을 아주 잘 써요. 아주 잘 쓰고. 그래서 선생님은 거기서 4, 5년 사시다가 도저히 이 자식들 교육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거기서는 자식들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은 편지로 고향에 있는 큰 자식 학연이, 학교 2 아들들에게 편지로 교육을 했지만 한계가 있어서 선생님이 강진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강진에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럴 때 그 집이 술집이고 밥집에서 하기 어려워서 백년사에 있는 해장선사가 도움을 줘서 고송사에 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교육을 한 2년간 합니다. 거기서 2년간 하고 그래서 그때 했던 주로 교육이 주역이에요. 주역이고 거기서 또 그 사이제 읍성 재성 6명이 같이 가서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이 깍두기 이뻐했던 황상 제자 아주 선생님 말씀을 그림자도 안 밟은 그런 제자였던 것이요. 나중에 보고 그 사람한테 써준 책들이나 쪽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사는 거기서 살다가 자식들을 교육을 합니다.
어느 날 자식이 왔는데 그 자식이 훌쩍 컸잖아요. 그때 유배올 때 1801년 그 딸이 6살 그리고 학연이 큰아들이 18살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16살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이제 2년째 왔으니까 나이가 꽤 됐잖아요. 20살이니까 이제 턱에도 수염이 나고, 이제 좀 청년이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찾아서 이제 강진에 왔는데, 아버님 뵙시다 하고 인사를, 밑에서 인사를 하는데 몰라봤다는 거예요. 또 다산이 솔직한 마음으로 자식을 볼만한 그런 그 면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없었는 것이 사실. 그래서 다산은 참 여러 가지 자식하고 만나는 그런 장면도 아주 극적인 아주 익사이트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산은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산 사이제에서 한 4년여 넘게 있다가 그 다음에 고성사에서 한 2년, 1년 반, 2년 가까이 있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간 곳이 저기 임천리에 있는 여덟바위에 있는 그 제자집 사랑처로 가서 생활을 1년 반 정도 합니다. 거기서도 생활이 안정이 안 돼서 선생님은 1808년 강주섭에 살다가 다선생님 어머니가 해남 윤씨입니다. 해남 윤씨에서 윤씨들이 자자일촌으로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데가 귤동 마을입니다. 다선생님은 이렇게 여갓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60이 되는 해갑 때 스스로 묘에 들어갈 자서전을 쓰는 것이 묘갈명이 그게 자찬 묘지명인데 거기에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나는 생긴 것이 외갓집을 많이 닮았다. 겉만 닮은 게 아니라 속도 닮았다. 그래서 그 생김새만 닮은 게 아니라 머리도 닮았다 그 말입니다. 다산의 천재성은 외갓집에서 닮았다. 다선생님의 외갓집에 대해 족보를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산 선생님의 외갓집인 노구당은 그렇죠. 노구당의 주인 대단.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고산 윤선도입니다. 네. 윤선도의 증손자가 공제 윤두서입니다. 네, 공제 윤두서가 뒤없는 그 초상화를 그렸던 사람이죠. 그 공제 윤두서를 제일 많이 닮았다가 해요. 다산이. 공제 윤두서의 증손녀가 다산 선생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래서 7대 고산으로부터 7대 애종손이 다산 정략영입니다. 이렇듯 족보가 정확하죠. 그래서 다산은 본가 집도 훌륭한 집이지만 외갓집도 훌륭한 집이다. 그리고 다산에 또 하나의 플러스가 있다고 하면 처갓집을 잘 얻었던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산은 외갓집에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약 3만 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다산초당에서 갖다 봤는데 그 길동에서 저기 노구당까지 약 30리입니다. 12km. 그래서 노보가한테 시켜서 뭐 책을 갖다 지게로 갖다 봤다고 그렇게 합니다. 다산 선생님이 다산초당에서 그때 1808년부터 10년간 삽니다. 그래서 그 길동 마을에 산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른이 윤단입니다. 윤단이고 그 아들도 윤규로, 윤규훈, 윤규하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삼형제의 자손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초당을 열었던 것입니다. 다산이란 말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산 이름이 다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다산에 있는 선생님이다. 다산 선생님, 다산 초당 선생님 이게 이제 말이 번져가지고 다산이 호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산으로 불린 거 지금. 선생님의 원래 호는
해배돼 가지고 본인이 사함이라 하겠습니다. 맞아요. 기다릴 사자, 풀지름 바위 함자. 선생님은 자기 500여 권에 져서 특히 목민심서, 후문심서, 경서입표 그리고 육경사서와 일표유서 그걸 가장 중요시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그렇게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기죠. 내 책을 알아준 사람이 있고 그 책을 한 줄만 읽어준 사람이 있다 해도 형제를 삼어라. 그렇게 하고 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책을 한 페이지를 읽어준 사람이 있다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기다리겠다. 그래서 기다릴 사자입니다. 선생님, 호가. 농민항쟁도 사실 다산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그 해서 이제 선생님은 거기서 윤단의 산정에서 후학들을 기르기 위해서 서당 선생님으로 간 겁니다. 선생님도 그때 당시 유배가 알다시피 나도 이 해설사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그걸 그렇게 하는데 국가에서 유배를 보내면 나는 국가에서 모든 걸 책임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에서 유배를 보내면 숙식은 본인이 해결해. 그렇게 잘 산 사람은 노비, 네. 부인, 식구들 다 데려와서 삽니다. 아, 그래요? 그럽니다. 개인도, 그런 것이 개인도. 옛날에도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것이 지금도 조선사회. 교도소 들어가면은 있는 놈은 좋다.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은 주연안치란 명령이 떨어졌어요. 네. 주연안치란 거 알다시피 우리나라 주와 현으로 돼 있어요. 네. 군으로 돼. 그 사이에 군이 네. 하나 있는데 그 주연안치란 것은 알다시피 현에 강진은 현이잖아요. 네. 현에서는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유배예요.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님은 흑산도의 안치로 갔는데 그건 절도 안치입니다. 절도란 것은 섬이에요. 섬에서만 소옥산도에서 대흑산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선생님이. 예? 거 가서 소옥산도 갔다가 저 동생이 나온다고 함께 저 해배된다고 함께 대흑산도를 나와 형님 보려고 네. 동생을 보려고 그런 내용으로 살았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추사 있죠. 추사는 제주도 가잖아요. 네. 제주도 가면 그게 절도안치예요. 네. 한양에서 가장 멀리 간 것이 제가 큽니다. 네. 그 중에서 절도안치인데 절도안치 중에서도 알다시피 일이안치예요. 일이안치란 것은 알다시피 사방을 탱자나무로 막아서 네. 못 나가게 한 거예요. 하늘만 들어있으니까 하늘로만 가요. 네. 하늘만 보여요. 그리고 밖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음식물도 모든 생활 필수물도 그 다 갖고 들어옵니다. 그 사이로 이런 것이 절도안치로 그런 유배 형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 선생님 네 번째 유배지를 배소로 옮겼냐 그 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공부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렇듯 다사는 거기서 제자들을 갈무리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실학을 집대성하죠. 거기서 만든 책이 500여 권의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과 옥 같은 목민심서, 후문심서, 경세, 요표입니다. 목민심서는 무엇이냐? 다산 선생님이 경험한 다산 선생님이 32살 막 과거에 합격해서 암행의사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암행의사는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직책이 있는데 정조가 다산에게 암행의사를 그건 측근 아니면 절대 맡길 수가 없습니다. 다산에게 암행의사를 맡겨서 암행의사를 하는 경우에서 경험을 하죠. 그 경험을 책에다가 반영합니다. 그 책에다 반영해서 목민관 즉 시장 군수 지금으로 하면 시장 군수죠. 그때서는 현감 또 부사 주능 부사예요. 부사 군수들이 실무 행정이요.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될 일 그런 것을 이야기해 놓은 그 지침서입니다. 후문신서는 율법서입니다. 율법서고 거만서예요. 흠이란 것은 심중하고 또 심중하다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오늘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심중환이 한다고 하잖아요. 심중환이 엄청나게 심중환이 한다고 합니다. 그거 똑같은 거냐. 그래서 심중하고 또 심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흠음이라는 뜻입니다. 흠음 알다시피 시체 검안서가 있는데 사람이 죽었다. 살해됐는데 죽었는데 저것이 타살이냐 자살이냐 그 시체 검안을 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다산이 그 책에다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서입회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을 발칵 뒤집어진 동학난하고 관계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부국강병입니다. 네. 알다시피 네. 나라를 부강하니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어떻게 하면은 국방이 튼튼하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이걸 국가의 행정을 관청을 기구를 만드는 줄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써난 역작이죠. 근데 실제로 이것이 하나의 책으로만 또 마음속으로 목민 심석에 마음 심자가 들어요. 이게 실제로 활용을 못한 거예요. 마음으로만 쓴다. 비밀 소리니까 다 내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 다산은 죄인이 신분이기 때문에 책을 써서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래서 다산은 이런 역작을 여기서 다산 초당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선비들이 과거 시험 볼 때 육경사서와 사서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육경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육경이 무슨 책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육경은 중국에서 내려온 학문입니다. 그런데 다산 선생이 왜 훌륭하냐 그거 알아야 돼요. 육경을 시경, 서경, 예경, 춘추경, 악경 그리고 역경 그렇게 됐습니다. 역경은 거시기예요. 주역이에요. 주역 할 때. 악경은 음악책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이런 책들을 다산은 다 섭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 크고 역사가 깊잖아요. 그 진시황 때 이야기죠. 진시황 때 진시황이 훌륭한 황제죠, 황제. 그런 독재를 썼는데 진시황 때 그 진시황이 만년에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서 사기를 당하죠. 그 사기를 쳤던 놈들이 유학자들이 좀 끼었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어느 날 다 책을 모아라 그래갖고 불을 태워요. 그때 불이 안 탄 책이 농서하고 의서하고 복서예요. 농서 의서 나왔는데 복서가 뭐냐 점책이에요. 점치는 책이에요. 이 세 가지를 안 태웁니다. 나머지 다 태워요. 그때 악경이 타져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국에는 악서가 없어요. 중국에는. 그런데 다산 정약용 스님이 1812년 다산초당 동암에서 없는 악서를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 그 책이 악경인데 악경이라고 하지 않고 다산 선생님은 악서고존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짓습니다. 악서란 말은 알다시피 음악책이에요. 음악책이고 고전이란 것은 애롤 고자에 존재할 존자입니다. 그래서 음악책이 애롭게 존재한다. 그때에 진시황이 그 불을 태워버리고 악서가 음악책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이비들이 책을 만든 겁니다. 가짜 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계없이 다 선생님은 나는 나만이 알아주고 우리나라 사람만이 알아주는 책을 만들었다 해도 그래도 아무 괜찮다. 그 애롭게 존재도 괜찮다. 그래서 다산은 악서고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육경사설을 복원해 놓은. 중국은 오경사설이에요. 아, 경이 하나 없어져 온 거예요. 네. 악경 없어요. 중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산이 훌륭하다는 이야기인데 다산은 육경사설을 만드는 시대가 기원전 이야기예요. 공자 때 이야기예요. 네. 공자가 기원전 BC 479년 510 몇 년까지 살았던 73세를 살았던 이야기인데 공자가 쓴 것이 아니라 공자가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거 논어 뭐 그런 책들이 전부 다 공자 시대 때 만들어졌던 책들이에요. 누구 하나도 공자의 이야기를 1.1에 고칠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왕 태계 못 고칩니다. 다산은 가가만히 고쳐요. 육경사서의 잘못된 재해석을 다산에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다산만이 육경사서를 고친 사람이에요. 네. 한국을 통틀어서 육경사설을 고치고 재해석한 사람이 다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2012년도에 유네스코가 추천한 세계적인 석학을 4명을 뽑았어요. 4명을 뽑았는데 그중에서 3명은 유럽 사람이에요. 근데 유럽 사람 3명 내가 이야기하게요. 18세기를 대표하는 음악가 클로드 아셀 듀비시 그리고 프랑스 출신 사상가 파리 대혁명을 일으킨 단초가 됐던 에밀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학교 교육의 부당함을 주장했던 잔자크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라 주장했죠. 그리고 194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데미안을 썼던 헤르만 헤세이 이 사람이 유리알의 유의로 그다음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최근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하고 소년이 온다 또 뭐 4.3 사건에서 지금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46년도에 받은 그런 훌륭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세 사람과 같이 대한민국의 다산 정약용이 4번째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석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유네스코에서는 왜 다산을 그렇게 세계적인 석학으로 불림받았냐, 불림받는다. 제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인터넷 딱 쳐보세요. 유네스코 추천한 세계 4대 석학 한번 쳐보세요. 누구누구 나온가. 제가 말하는 사람 다 나와요. 저는요 그걸 가지고 엄청 공부를 했어요. 그는 여러분한테 지금 이야기한 것은 수백 권의 책을 읽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두 권 책을 읽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산은 이렇듯 다산 초당에서 동안과 사암을 오가하면서 강진을 보면서 18년 중에 10년 동안 초당에서 이런 조선의 실학을 집대성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해배가 늦어진 여러 가지 다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책들을 어디서 또 읽었느냐. 한양대학교 국문학 교수 정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하고 인연이 돼서 강진에 대해서 많은 책을 내고 이 백운동이 문화재가 된 것도 그분 덕분이 그분이 책을 써주고 또 영혈암이 도문화재가 된 것도 그분이 책을 써준 것이고 많은 책을 써서 책을 쓸 때마다 저한테 그 책을 보내와서 그분이 보내온 따뜻한 마음을 내가 느끼고 그 책을 다 읽었던 것이 아니 원래 전지고 뭐이셔도 45권이나 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다산 초당에 있는 이야기를 속속들이 아는 겁니다. 선생님은 노론의 그 집요한 해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1818년 8월 30일 날 해배에 드디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다신계란 계를 맺고 차로 맺은 계약이죠.
뵙고 세계 역사상 차로 맺은 계약이랑 다 선생님은 된 게 있죠. 네, 그리고 다 선생님 그동안 모았던 17마지기 논을 종잣돈으로 제자들한테 주고 9월 1일 날 출발해서 14일 만에 고향에 돌아갔어요. 선생님은 고향에 돌아가셔서 또 노론의 벽파들이 천주교를 밀단으로 상소를 계속 올리니까 정계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정계에 나가보지 못하고 18년은 더 사시다가 1836년 결혼해서 60주년이 되는 해원내에 아침에 그 해원내를 못하고 축하연 자리가 돌아가신 제삿날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조선의 석학이요 철학자요 성각자인 다산은 영면에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산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미래를 보며 다산이 지은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분의 사상을 우리는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해설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하시. 아니 근데 우리 신영우 선생님 저 전라남도 문화관광 해설사신데 참 대단하시네. 그 강진에 저 사이제하고 영랑 생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해설하신가요? 그러죠. 이제 강진은 14곳이 그 해설사들이 근무를 해요. 예, 그러신가요? 근데 우리 강진 해설사들은 다른 데보다 실력이 월등하다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한 곳만 머물러서 해설한 게 아니라 14곳을 다 알아야 돼요. 예, 근데 그 지금 저 600길 65km 그 관광화는 누가 한 거예요?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 그럼 것은 잘 안 하고. 다산 600길 예. 65km. 그것은 이제 윤동옥이라고 해설사 있어요. 그래요? 윤동옥 선생이 남파랑길, 예. 남파랑길 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산 선생의 저 아버지 정재원인가요? 거기는 그 얘기를 전혀 않더라고. 하순 영감을 하셨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네. 아버지는 초시에 합격한 그런 분이에요. 초시는 하급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인품이 훌륭해서 정조가 그때 당시에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은 등용하기 어려워서 음직으로 등용을 한대. 그때 이제 우리가 남인들이 등용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이 영조가 탕평책을 폈지만 그때도 영조가 왕이 된 것은 노론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론의 신세를 져서 노론의 거시기를 인사를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것인지 정조에 들어와서 탕평책을 이어받으면서 그때 재상으로 등용한 사람이 유명한 누구요? 최재공. 최재공이란 번안대감을 재상으로 등용을 합니다. 번안대감 제 얘기는 저 다산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하순 영감을 했잖아요. 독림사. 그 이야기를 내가 더 자세하게 한다니까. 내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해. 그래서 최재공이 알다시피 정조는 사실 조선을 개혁해야 되는데 노론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인들을 등용한 겁니다. 그 남인을 등용할 때 재상을 등용하는데 원래 자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렇게 삼상이 이 의논에서 모이던 정책을 결정해요. 그런데 정조는 어떻게 해보냐? 2명을 임명을 안 해버려요. 독자적으로 해버려요. 최재공이가 그게 싹 임명을 해본 거예요. 그때 비과거파인 다산 선생님의 아버지가 이제 그 올른 거예요. 하순 현감만 한 게 아니라 여기 현감도 했고 아까 강진 현감도 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돈이거든, 그가. 사돈이잖아요. 자기 매형. 딸 시아버지니까. 그리고 저기 어디요? 경상도. 경상도 어디요? 무슨 진년인가? 현인데 거기 현감 2번 하고
부사를 한번 해요. 네, 부사 맞아요. 부사를 하고 무엇을 또 하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것이 진주 목사를 해요. 네, 진주 목사. 진주 목사를 하면서 진주 목사 재임 중에 죽어버려요. 네. 공무하다가 죽어버려요. 아, 그래서 다산의 아버지가. 이 삼형제가 그 쫓아가서 그 저 진주에 가서 아버지 시체를 갖고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상중에 이제 다산이 정조로부터 언명을 받죠. 예. 그 언명을 받아서 수원 하성을 설계하라. 거기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 상중에는 옛날에는 절대 움직일 수가 그래, 없어요. 왕명이라 했군요. 예. 그래서 그 정재원이는 근데 정재원이가 부인을 4명 얻어요. 아, 예? 그래요? 근데 많네. 4명 얻었는데 죽고예요. 예. 옛날에는 여자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예. 애 낳다 다 죽어버린 예. 거예요. 다산 어머니도 두 번째 어머니인데 다산 7살 죽어버려요. 예. 그래서 서모를 얻습니다. 황씨 얻고 그 해남 윤씨다면 그다음 창원 황씨 얻고 그다음에 김씨 얻어요. 서모 김씨. 예. 다산이 7살 때 그 서모가 왔는데 그 서모가 어떻게 잘한가. 네. 그때 다산의 머리가 그때 머리 다 따잖아요. 네. 머리가 석해. 이가 저 드글드글했다고 그 이야기에 써진 거예요. 제 책에가. 예, 옛날에 다 그래. 예, 그래서 그 서모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방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방에 또 뭐 못 들어가나요? 예, 들어가서 한 게 없는데 뭐 손대지 마시라고. 아니 그냥 보는데 한번 예, 들어보고 가서 찾아보세요. 들어보시죠. 그 석회가 있었고 서모가 있는데 서제가 있어요. 정약횡이란 서제가 있습니다. 서제. 예. 저 서모의 아들. 제는 동생이고 여동생을 뭐라 하더라.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최재공하고 서제끼리 또 결혼시켜서 그 사돈이 돼요. 전 거시기하고 최재공하고 이런 속에 그 이제 저 화순 현감을 해요. 화순 예, 현감을 다산이 17살 때 예. 그 가서 글 공부할 때 그 가서 화순 예. 동복사에서 공부를 해요. 동복사에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무등산도 올라가 보고 예. 무등산에 대한 시도 짓고 예. 그렇습니다. 화순 현감을 할 때 다선생님 거기 가서 삼형제가 공부를 해요. 예, 맞아요. 예. 거기도 이제 거기서 만난 이제 스님이 연담유일인데 연담유일이 저 해남 대흥사 해장선사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산은 17살이고 연담유일은 60세예요. 그런데 60세 된 사람하고 다산 17살 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딱 그 사람이 깜짝 놀려버려요. 그래서 둘이가 부부하던 시가 100편이 있어요. 그래서 다산을 보고 딱 그 연담 유리 스님이 분명히 나중에 과거 학계가 도련님이라고 그렇게 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진 와서 그분을 찾아요. 그 댕사에 계셨거든. 연담 유일이. 근데 자기가 유배옥이 1년 전에 1801년에 딱 1년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영상 이렇게 좋은 영상 찍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는요 했었어도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예, 대단하시고. 하여튼 오늘 저 친영호 전라남도 문화 관광해설사 강진에 왔는데 굉장히 친절하시고 아주 좋은 영상 담아갑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